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이 2018년 마지막 법회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간단하고 머리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려고 기획을 하기는 했지만 이게 제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볼 테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보살님 처음 오셨으니까 제 본명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화현 스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18개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당위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려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제 딱 맞는 불멸의 구절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여러 번 읽고 제가 고른 구절인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 18개를 공부를 해야만 하는 그 이유를 아주 짧은 문장 안에서 설명해 놓은 그런 글이에요.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다가 있다면 파도가 있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허공이 있다면 바람이 있는 것 또한 당연할 것이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네. 그러니 정신이 있다면 생각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을 점점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파도가 있으면은, 아니 바다가 있으면 당연히 파도가 치고, 허공이 있으면 당연히 바람이 불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이 깨어 있잖아요. 그럼 정신이 깨어 있을 때는 반드시 생각이라는 바람이 불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셨냐면은,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한 거예요, 큰 스님께. 도대체 왜 생각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힘든 생각, 사념을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스님들이 너무 많은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나는 이게 너무 궁금하다. 나는 공부를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의문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질문은 사념입니까? 아니면 공부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좋은 생각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거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설명도 못하면서 스스로의 궁색한 답변을 피하려고 사념을 버리라고 한 것이다. 아주 쿨하게 답변을 해주셨죠. 사념이 무엇인지 알려준다면 저절로 사념은 사라질 것이다. 사념에 대한 정의를 알려주면 저절로 사념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사념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 사념이란 자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를 보면 사념 자체는 없다. 사념 자체가 없다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즉 생각이란 바람과 같은 것이다. 물질이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 생각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열심히 생각을 굴리기는 하지만 생각 자체를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손으로 쥐어가지고 버릴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이란 물질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사념에서 내려지는 온갖 결정은 그리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마치 허공에서 만들어진 무지개가 아름답지만 머지않아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두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을 엄청 심각한 생각을 했어요. 누가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아니면 저거를 정말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지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이 실제로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본 적도 없으면서도 이거는 너무 진실하게, 무지개는 잡으려고 노력 안 하면서도 이 생각을 잡으려고는 너무 열심히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가 무지개랑 똑같구나, 진짜 잡을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면 저절로 사념이 줄어들겠어요? 아니면 계속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사라지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요거를 위해서 오늘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제가 우선 읽어드린 건데, 우리가 사념이라는 게 있지 않다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생각이 있지 않다면 사실 우리가 공부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힘드니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갓 낳은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힘든 일이 없으니까요. 걔네들이 힘든 일이 없어요. 나라는 개념도 아직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공부하려는 생각을 아예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고 세상을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그게 남들에게서 오는 고통일 수 있겠지만 남들한테서 오는 그 고통을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고통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당하고도 어떤 사람은 너무 씩씩하게 잘 지내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방에서도 못 나오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지금 일어나는 이 사념을 어떻게 하면은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목적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사념을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지금 그냥 생각하는 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잡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게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저 그 견해와 인식이라는 데서 우리 배웠잖아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뭐가 일어나죠? 뭐가 생기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뒤에 남는 게 뭘까요? 기억이 되잖아요. 이 생각이라는 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생각은 기억을 이루기 때문에 이 기억이 어떤 기억이 쌓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다음 찰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서로 사람이거니 하고 살지만 저 밖에 있는 개들은 어때요? 내가 개거니 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밑에 뭐가 밟혀서 봤더니 벌레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얘는 이 벌레가 나구나 하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사람으로 나면은 사람이라는 기분이 들고 개로 나면은 개라는 기분이 그냥 나인 거예요. 그리고 벌레는 벌레의 기분이 그냥 나인 거예요. 그럼 언제 벌레가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처럼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있나요? 벌레나 개나 뭐 돼지나 이런 것들이 복잡한 생각 못 하잖아요.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기 상위에 있는 동물들한테 잡혀 먹으면서 그런 기억을 쌓으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잡혀 먹으면서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을 계속 거쳐야만 이렇게 우리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억을 어떻게 쌓느냐가 지금 다음 생을 벌레로 나게 만드느냐 아니면 개로 나게 만드느냐 아니면 다시 사람으로 나게 만드느냐를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번뇌를 하고 힘들다 이것까지는 뭐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뒤에 남는 기억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나간 기억을 다시 끌어와서 이거를 뭐 보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바꿀 수 있다던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너무나도 후회스러운 일이 있으면 과거로 돌아가서 그 일을 다시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도 그거는 못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억을 어떻게 하면 잘 쌓을 수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 생각은 한 찰나도 남아있지 않잖아요. 지금도 계속 사라지고 있잖아요. 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계속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불경에서는 이거를 경이라고 그랬어요. 불경할 때 흘러간다. 흘러가는 것이 경이라는 것이고 이건 뭐죠? 전이라는 거잖아요. 엮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흘러가서 그냥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엮인다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엮어지게 되는데 이 경전을 어떻게 엮느냐, 어떤 깨달음으로 해서 엮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지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수드라도 있고 크샤트리아도 있고 뭐 브라마도 있고 이렇게 그 단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태어나면서 누구는 수드라고 누구는 브라만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지위라는 거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기억을 쌓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전에 법칙을 벗어나 있는 생물이 있을까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칙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면은 절대로 생각하고 기억이 쌓이는 이 법칙을 벗어나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벌레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발로 살짝 밟았을 때 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죽을까 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게 고스란히 기억으로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고 또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는 죽으면 안 된다는 그 정말 간절한 그 마음을 기억에 쌓았기 때문에 얘는 다음에도 죽음을 무서워하는 그런 존재로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마치 스님들만 해야 되고 뭐 신도들은 안 해도 되고 신도들은 그냥 스님들한테 쌀 갖다 주고 뭐 돈 좀 갖다 드리고 내가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만 해주는 사람 그리고 공부는 스님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너무나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전의 이 법칙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의지했던 기억이 다음에는 공부를 더 안 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이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정말 아름다운 이 전을 쌓을 수 있을 것이냐, 기억을 쌓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핵심은 그거잖아요. 지금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바로 오늘 배울 18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전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 18개라고 그러면은 뭐 원래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별거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원래 그런 법칙이 있겠구나, 그런 뭐 구성물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을 느끼기 위해서 도대체 몇 가지가 필요할까라는 걸 혼자 연구해 보라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겠어요? 지금이라는 게 느껴지려면 도대체 몇 가지가 필요할까? 죽을 때까지 모르죠. 스승님이 없으면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경에 그런 소리가 써 있으니까 18가지만 있으면 지금이라는 게 느껴지는구나 라고 알지만 부처님께서 어떻게 아셨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전생부터 공부해왔던 그 공덕이 있기 때문에 아셨던 거지 우리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다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복잡한 생각을 하기 이전에 지금이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가지가 필요해요. 그거는 사실 우리가 항상 써먹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만약에 우리한테 이 법칙이 통용되고 있지 않았다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문제잖아요. 벌레들한테는 설명해도 모르잖아요. 얘네들은 그 생각이 아직 수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말도 통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이렇게 돼 있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함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한테 없는 일은 아예 논하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없는 일은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러분 원숭이 생각하셨어요? 아무도 원숭이 생각 안 하셨죠? 제가 얘기한 순간 원숭이를 생각하셨잖아요. 그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원숭이를 생각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못하죠. 나한테 경험이 있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원숭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의 감각과 경험이 된 거잖아요. 감각으로 경험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를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원숭이를 얘기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한테는 아예 원숭이라는 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감각되는 것들을 먼저 보신 거예요. 우리 감각이 몇 가지죠? 6가지죠. 모든 감각이 얼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뭐가 있죠? 그죠? 눈, 코, 입, 귀. 그 다음에 피부도 있죠. 피부.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피부. 그 다음에 뜻이죠. 이거는 얼굴 안에 들어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 얼굴 안에 다 모든 감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 코, 귀, 입, 귀, 그리고 피부. 이거는 뜻이라는 거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충족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생겨나는 것이지만, 눈이 있음으로 하여금 우리가 알게 되는 대상이 뭐가 있죠?
그죠? 보이는 거. 보이는 거를 뭐라 그러죠? 색깔이라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인데도 한글 쓰기가 참 힘드네요. 색깔이죠. 코로 느껴지는 거는 뭐죠, 그러면? 냄새. 입으로는 뭐가 느껴지죠? 맛. 그렇죠. 귀로는 소리가 들립니다. 피부로는 그렇죠. 감촉되는 것들. 그죠? 이게 이 촉이라는 것도 여러분은 나중에 뭐 12연기 이거를 배우실 일이 있으시겠지만 이 촉이라는 게 대상을 느끼는 감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근이 내 감각이 느끼는 거는 받아들일 숫자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촉하고 수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외부의 것을 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감촉.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미 이 세상에 나고부터는 계속 우리의 감각을 써먹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을 벗어난 일은 아예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미 갖춰져 있는 이 감각 안에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 코, 귀, 입, 그 다음에 피부를 상대하는 대상을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5가지가 모이면은 우리가 그냥 아, 색깔이구나, 냄새구나, 요렇게만 아나요? 아니죠. 이 칠판을 우리가 이름을 짓잖아요. 그죠? 이 칠판도 색깔, 냄새, 맛, 소리, 감촉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 펜은 어때요? 이 펜도 있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똑같은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을 가지고 있는데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얘는 펜이라고 부르고 얘는 칠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뜻이 다른 거예요. 느껴지는 뜻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이름이라고 얘기해요. 이름. 이거는 지우개. 이거는 책. 뭐 어떤 사람을 보면 여자, 어떤 사람을 보면은 남자. 이렇게 다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상. 다 똑같은 대상인데 다 똑같이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을 가지고 있는데도 어떤 거는 남자고 어떤 건 여자고 또 어떤 거는 지우개고 뭐 어떤 거는 방바닥이고 이렇게 다 이름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2개만 있으면은 지금이라는 게 느껴질까요? 인식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큰 스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그 시장에 가면은 소 머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놔두잖아요. 그러면은 소 머리가 금방 잘리면은 눈이 엄청 예쁘잖아요. 소 눈 보셨죠? 너무 예쁘게 초롱초롱 하잖아요. 근데 금방 죽은 눈이 뜨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눈을 뜨고 있을 때 색깔하고 지금 통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통에 있는데도 그 소가 보인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색깔하고 눈만 있다고 해서 인식이 생겨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먼저 들어야만 그때 비로소 아, 눈이 있구나, 그리고 색깔이 있었구나라고 아는 것이지 얘네들이 먼저 있다라고 얘기를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얘네 둘이가 만나면 인식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하고 색깔하고 만나면 보인다라는 인식이 일어나고 코하고 냄새하고 만나면 그죠? 냄새가 나는구나, 향이 나는구나. 그리고 입하고 맛하고 만나면 아, 맛이 있네, 없네. 그리고 귀하고 소리하고 만나면 아, 들리네. 피부하고 감촉하고 만나면 그래요, 아프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 부드럽네 라고 인식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뜻하고 법하고 만나면은 그죠? 좋다, 나쁘다, 싫다, 뭐 가져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나오겠죠. 그런 생각이, 인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3가지 있잖아요. 육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감각. 이 근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육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근본이 없으면은, 내가 감각의 능력이 없으면 모든 걸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근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우리의 감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은 육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티끌 진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 티끌 진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있다, 저렇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거칠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까 눈에는 뭐만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색깔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를 보면서 색깔이구나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최소한 제 이름을 모르더라도 그냥 스님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색깔로만 보는 게 아니고 여기 뭘 막 섞어요? 의미를 섞잖아요. 그죠? 어떤 의미를 섞냐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눈으로 저를 색깔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스님한테는 어떤 냄새가 나겠지. 코를 집어넣은 거예요. 코의 능력을. 스님한테 무슨 맛이 날까요? 땀을 흘리니까 짠맛이 나겠죠? 짠맛이 나겠지. 그러면 입의 능력을 또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또 살 때리면 이렇게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 저 스님한테 소리가 나겠지. 그리고 만지면 부드럽겠지. 그리고 스님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쓰는 감각이 눈 하나밖에 없는데도 저한테 모든 감각을 다 써가지고 사람이겠지. 저렇게 생겼으니까 사람이 벌레는 아니겠지.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분명히 여자처럼 생겼는데 머리를 깎고 있으니까 스님이겠지라고 혼자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는 거는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봤으면 그냥 눈으로 색깔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색깔이라는 거는 이 불빛을 빼면은 있어요, 없어요? 당장이라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주 깜깜한 곳으로 데려가면 아무리 화려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 하더라도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만 색깔이 있기 때문에 색깔이라는 거는 그냥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빛이 있을 때만 실제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가질 수 없잖아요. 빛을 가질 수 없다면은 색깔도 가질 수 없단 말이에요. 제 얼굴의 색깔을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눈으로 볼 때만 아, 있네? 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 여러분들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끌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지는 진짜 막 덩어리지고 막 그 산화돼지처럼 이렇게 크고 이런 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는 색깔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가질 수 없잖아요.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절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나면은 티끌의 그 정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듯 하지만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티끌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육근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색깔로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코로 지금 만약에 화장실을 가면은 똥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똥 냄새가 나는데 그거는 냄새일 뿐이잖아요. 냄새일 뿐인데 우리는 뭘 생각하죠? 더럽다. 그죠? 왜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봤잖아요, 그 똥을. 그죠? 기억에 있는 똥을 봤단 말이에요. 이 냄새는 똥의 그림을 하고 촉감은 어떨 것이고. 그거 어렸을 땐 다 만지잖아요. 그죠? 다들 깨끗한 척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서 똥이라는 거를 그리고 이 냄새가 나면은 그죠? 이런 그 색깔을 가지고 있으니까 되게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또 화장실 들어갈 때 한번 보세요. 내 눈에 똥이 보이지도 않는데도 이미 더러워하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그거는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원초적인 감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내 기억 속에 있는 거를 다 갖다 붙여서 화장실은 더럽네. 이 냄새는 더러운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봐도 그냥 눈에는 색깔의 세계만 있기 때문에 정말 환상의 세계고 또 코에는 냄새만 있기 때문에 정말 환상의 세계인 거예요.
그거를 냄새를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 실체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은 천상이라는 거예요. 천상에는 정말 환상이기 때문에 천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꿈의 세계처럼. 꿈의 세계는 있지 않지만 내 머릿속으로 그려낸 세계지만 실제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꿈 세계 안에서 아, 여기가 진짜 꿈이네 라고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너무너무 진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세계 안에서 누가 쫓아오면은 아, 정말 미친 듯이 뛰잖아요. 오히려 뛰려고 하면은 발이 안 움직일 정도로 너무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꿈이라는 그 세계가 환상이라고 불리는 거는 오직 내 정신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다르냐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색깔의 세계, 그리고 내 코에 느껴지는 냄새의 세계, 이거는 절대로 실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환상의 세계고 또 천상의 세계다라는 거를 그냥 육진 하나만 봐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억을 만약에 갖다 쌓는다. 여러분들의 이 책이라는 자리에다가 갖다 쌓으면 어떻겠어요? 다음 생이. 다음 생을 기약하지 않더라도 다음 찰나에 바라보는 세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책이 조금씩 내용이 바뀌어야지 다음 찰나가 정말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육진 하나만 봐도 사실은 너무나도 투명한 세계구나, 환상의 세계였구나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진만 봐도 이런데 도대체 육군은 어떨까? 보살님 만약에 거울이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거울이 앞에 있으면 거울이 만약에 때가 너무 많이 낀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청소를 안 해가지고 막 시커먼 것도 껴있고 벌건 것도 껴있고 막 그래서 그 앞에 보살님 같이 아름다운 분이 딱 서면 어떻겠어요? 그 거울 안에 보살님 얼굴이 비춰지겠어요? 안 비춰지겠어요? 제대로 잘 비춰질까요? 보살님 얼굴을 비추면 시커머 죽죽하게 비치겠죠. 그 앞에 가려진 때들 때문에. 근데 그거를 다 닦아내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잘 비추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보살님이 거울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보살님이 눈이라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이 색깔이 무슨 색으로 보이세요? 파란색으로 보이시죠? 만약에 보살님 눈에 지금 파란색 셀로판지를 발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가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파란색 선글라스 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하얀색 부분이잖아요. 이 하얀색 부분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만약에 파란색 안경을 끼고 있다 그러면 똑같이 파란색으로 보이겠죠. 그러면은 지금 파란색하고 흰색하고 구분돼서 보이시잖아요, 보살님은. 그럼 보살님 눈에는 때가 껴있다는 거예요, 안 껴있다는 거예요? 안 껴있다는 얘기잖아요. 대답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상주 교도소에 가가지고 제가 정말 놀랐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했는데 그러면 아, 눈에는 색깔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색깔에는 눈에는 원래는 색깔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지 색깔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귀에는 소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만약에 그 귀뚜라미 한 마리가 보살님 귀 속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귀뚤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법회하는 걸 잘 들으실 수 있겠어요? 못 듣죠. 그러면 내 귀에는 원래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감각이라는 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내 눈으로는 색깔을 분명히 볼 수 있는데 내 눈에는 색깔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코로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데 내 코에서 만약 축농증이 있어가지고 엄청 이상한 냄새가 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말 맛있는 떡볶이 향을 맡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맡죠. 그건 내 코에 이미 아무런 색깔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 헤아려 보면은
눈이라는 거에는 색깔이 없고, 또 코라는 거에는 또 냄새가 없고, 입이라는 거에는 맛이라는 게 또 없고, 또 귀에는 소리가 없고, 또 피부에는 감촉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기 전까지는 감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 통풍 같은 거 있는 사람들은 이미 여기 너무 그 심한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감각이 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감각이라는 본래 능력은 아무런 감각이 없어야지만 다른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감촉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뜻이라는 것도 다른 사람의 이 뜻을 잘 알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어떤 헤아림이 없어야지 잘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헤아림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억 덩어리 있잖아요. 내 기억에 가지고 있었던 좋은 기억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보고 아,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느끼지만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느껴져요? 그냥 꼴보기 싫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내 기억, 내 뜻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법칙상으로는 모든 뜻을 느끼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뜻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름 있잖아요. 우리가 이름 지어놓은 것들, 좋은 거, 뭐 나쁜 거, 더러운 거, 뭐 깨끗한 거, 이런 뜻들이 없어야지만 나한테는 그 모든 것들이 느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느껴보시면 이 세상 모든 색깔들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저도 보고 있지만 이 방 안에 있는, 이 법당 안에 있는 모든 색깔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눈에는 지금 색깔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여러분 텅텅 빈 거예요? 아니면 진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텅텅 빈 감각이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 몸도 느끼잖아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몸을 느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 눈이 지금 이 피부 색깔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육신이 나예요, 남이에요? 앞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되는 거예요. 남이 처음으로 돼보는 거예요. 이거 나에게 느껴지는 것들은 전부 남인 것이지 나는 오직 느끼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눈, 코, 귀, 입을 나로 삼았던 그 기분으로는 절대로 이 감각의 투명함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그 투명한 감각, 원래 정신적인 감각을 쓰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이유가 이 육신을 그냥 나라고 계속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의심을 안 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꿈 꾸잖아요. 꿈을 꾸면은 꿈속에 있는 세계는 이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얘가 자고 있잖아요. 다 쉬고 있잖아요. 다. 근데도 꿈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이유는 원래 정신적인 감각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눈이 있었기 때문에 꿈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육신을 보는 능력 있잖아요. 이 능력은 바로 정신적인 감각의 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눈이. 아까 제가 그 화장실 얘기했었잖아요. 똥 냄새가 났는데 옛날에 있었던 그 똥을 본 거잖아요, 지금. 그건 누가 본 거예요, 지금? 이 눈이 본 거예요, 지금? 이 눈이 본 게 아니라, 그렇죠. 정신의 눈이 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촉감이라는 것도 그 옛날에 있었던 그 기억을 더듬어 본 거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면은 더럽다는 생각이 절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정신적인 눈을 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눈만 나다. 이거 없어지면 이제 큰일 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너무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너무 손해죠. 그리고 이 육신이 나구나 라는 기억을 쌓게 되면은 나는 있는 존재가 되잖아요. 있는 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반드시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이라는 거를 육신적인 감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신적인 눈, 원래는 색깔이 없어야만 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은 모든 색깔을 보면서 나는 투명함이 돼야 되잖아요. 나는 원래 색깔이 없어야만 볼 수 있구나. 와, 진짜
나라고 할 게 없었구나. 그래서 불교에서 무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색깔을 느낀다, 아니면 소리를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밖에 있는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이 없어야지만 나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나라는 거는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비로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방법이잖아요. 무서우면 피하고 싶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 앞에 사자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몸을 못 움직인다고 해요. 도망가고 싶어도 그냥 얼어서 못 도망간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내 정신은 사자라는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나를 육신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내가 잡아먹힐까 너무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려워서 떨겠지만 나는 그거 내 육신까지도 바라보는 정신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때 두려움이 생기겠어요? 네가 아무리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그걸 잡아먹는 거는 내 육신이지 내 감각은 절대로 잡아먹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너무나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어야지 정말 정의로운 마음이 드는 거지, 이 육신을 나로 삼고 나면은 너무나도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살려달라고 비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상상만 해도 너무 생각하기 싫은 그런 비굴함이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내 감각의 모습이 얼마나 투명한 것인지, 절대로 죽고 사는 게 아니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그런 정의로움 그리고 당당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심지에 보면은 육신보다 정신을 아름답게 생각하는, 더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문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은 원래 정신 세계이기 때문에 정신 안에서만 그런 일이 있는 거지, 정신을 빼놓고 이 육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나겠지, 그런 생각을 해도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정신세계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신이 어떤 것인지만 잘 알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렇게 오해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육근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육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육진과 육근이 만나면은 만나자마자 생기는 게 바로 육식이라는 거예요. 이 식이라는 거는 인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개 안에서 얘기하는 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막 그 생각하면서 아, 이거는 좋은 거, 나쁜 거, 아니면 가져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아니면 뭐 사랑하는 거, 미워하는 거, 이런 식이 아니고 아주 단순한 지금의 탄생이라 그랬잖아요. 지금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가장 단순한 상태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보고 나서는 아, 이게 펜이네, 이게 아니고 보인다. 아, 보이네? 이게 그 잠에서 깨고 나면은 세상이 느껴지네, 그냥 보이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 오늘 무슨 일을 해야지, 아니면은 어제 나한테 욕했던 그 인간한테 가서 내가 욕을 한 바가지 해줘야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내가 지금이 느껴지네 까지만 있잖아요. 그 상태를 바로 18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근식의 상태. 근데 요게 갖추어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연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할 때 이 세 가지가 어떤 것에서 시작하는지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밀가루로 만든 세계는 전부 다 뭘로 돼 있죠? 밀가루로 돼 있잖아요. 설탕으로 만든 세계는 모두가 다 설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름답든 아니면 더럽든 다 설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이라는 거를 시작할 때 지금이 18개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 18개가 실제로 있는 게 아니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진의 세계는 그냥 환상일 뿐이고 눈으로는 그냥 색깔만 볼 뿐이고,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내 눈에는 그 색깔마저도 없는 그런 것이구나. 그리고 이 인식이라는 것도 지금 배울 거잖아요. 그 인식은 또 어떤 것이구나라고 알고 나면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특징들에서 벗어나겠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정신의 세계에서 시작을 했다면은 아무리 힘든 생각이든 아니면 정말 더러운 생각이든 아니면 초라한 생각이든 다 뭐겠어요?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특징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특징을 모르면은 난 정말 죽는 존재구나. 아니면은 나는 정말 초라한 존재구나. 나는 왜 남들보다 이렇게 못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18개의 특징을 알고 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특징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아무리 심각하게 생각을 해도 원래는 있지 않은 것, 그리고 환상과 같은 것이었구나라는 거를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우리가 목적이 있어야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목적 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과 색깔이 만나게 되면은 보인다라는 인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감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왔을 거예요. 보인다라고 그러면 눈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눈이 보인다. 그다음에 코가 냄새를 맡는다. 그리고 또 입이 혀가 맛을 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거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감각은. 그래서 인식이 없어요. 그 자리에는. 그냥 비추기만 할 뿐이지. 그러니까 보이는구나 라는 거는 색깔하고 눈하고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인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색깔도 아니고 눈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보인다는 거는. 그래서 도깨비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큰 스님께서는. 도깨비 같은 거. 중간에서 잠깐 튀어나온 거.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너무 진실하게 믿잖아요. 실제로 있다라고 얘기할 거는 색깔하고 눈뿐이었는데도 진짜 인정해줘야 될 거는 색깔하고 눈이었는데 근데 그 사이에서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제일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은 중간에서 튀어나왔기 때문에 도깨비와 같은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닌 거예요. 자식이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닌 것처럼. 근데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냥 그 둘 사이에서 나왔으니까 자식이라고 인정을 해주지만 그 자식은 지금이라는 자리에서 한 찰나도 남기지 못하고 머물지를 못하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인다라는 생각을 해놓고 나서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누구였어요? 내가 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왔잖아요. 내가 냄새를 맡는다. 또 내가 감촉을 한다. 그 내 마음이 이렇다. 내 마음에서 그렇게 느꼈다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랬다고. 근데 그 내가 그랬다라는 그 생각 있잖아요. 그 생각은 둘이 아니잖아요. 둘 중에 어떤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나라고 하려면은 감각하는 게 나였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을 나로 삼는다면은 이 생각은 존중할 게 못 되는 거거든요. 둘 사이에서 나온 거니까. 자식을 나로 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네 인생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너가 나니까 일로 와서 내 삶을 같이 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사실 보인다라는 그 인식도 사실은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본다라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라고 얘기해놓고 도망가 버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 육신을 보면서 이 육신의 색깔을 보면서 나구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육신의 색깔하고 그거를 느끼는 감각하고 사이에서 나구나라는 인식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인식은 나라면은 절대로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나구나 하고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기를 치고 도망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원래 나는 그거를 느끼는 맑고 투명한 놈이었는데 그거는 생각도 못하고 나구나 하고 사라져 버리고 아니면 또 남이구나 하고 사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항상 나를 놀려먹고 가는 거예요. 그런 꼴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에 나라고 하려면은 색깔을 느끼는 나는
색깔이 없어야 되니까 원래 맑고 투명한 투명 인간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인간이라는 얘기를 사실은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인간적인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해드리는 거예요. 투명 인간이 바로 나여야 되는데 그 나를 나로 삼지 않고 중간에서 나온 도깨비 같은 말도 안 되는 놈을 나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육신을 보면서 나구나 하고 도망가고 그럼 또 속는 거예요. 내가 진짜 육신이었구나 라고 한번 속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또 나한테 와가지고 막 욕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당연히 나쁘겠죠. 그러면 기분 나쁜 그 마음을 보고 또 뭐라 그래요? 그렇죠. 기분 나쁜 나구나 하고 그 생각은 또 어떻게 돼요? 또 사라져 버려요. 또 도망가 버려요. 이거 무슨 때리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육신을 보고 나구나 하고 그 생각에 속고 또 마음을 보고는 기분 나쁜 마음이 나구나 하고 그러면 또 거기에 또 속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또 이 생각을 나로 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저렇게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금적스님께서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금적스님 의대 다닐 때 친구가 하나 계셨었대요. 근데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그 과자 포장에 대해서 논쟁을 하다가 둘 다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그게 쿠크다스였나 초코하임이었나 뭐 그랬는데 그게 소포장을 이렇게 된 게 좋다 나쁘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소포장을 하니까 조금씩 먹을 수 있고 남기지 않고 얼마나 좋냐 얘기를 하고 남자는 그게 왜 좋냐 지구를 파괴하는 이 주범이 지금 뭐 플라스틱이고 이 포장재들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논쟁을 하다가 맞다 틀리다를 얘기를 하다가 서로 집을 나갔대요. 그거는 뭐냐면은 내 생각이 맞다. 그 여자는 소포장하는 게 맞다. 남자는 소포장을 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을 나로 삼은 거잖아요. 그럼 그 생각이 내가 돼가지고 또 그게 영원한 줄 알고 벌써 다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나로 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식은 박쥐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막 하면서 이게 나야 또 아니면 내 마음이 나야 아니면 이 생각이 나야 이러면서 막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라는 게 진짜 하나라면은 원래는 하나여야 되죠. 나라는 게 하나여야 되잖아요. 나라는 게 여러 개로 느껴지면 그걸 뭐라 그래요? 다중이라 그러잖아요. 다중인격자라고. 원래는 다중이로 느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 번도 못한 거예요. 어떨 때는 육신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를 믿었다가 어떨 때는 또 마음을 나라고 했는 거를 삼았다가 어떨 때도 이 인식을 또 나라고 삼았다가 그러니까 요리조리 이렇게 막 피해 다니면서 나인 것처럼 막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 걸 다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봐도 나라는 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만약에 육신을 나라고 삼는다면은 마음을 나라고 할 때 인정을 못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인정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이 육신적인 날 또 버려버려요 그냥. 그리고 마음이 내가 됐다가 그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이 전부 다 다중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나이든 마음적인 나이든 또 인식적인 나이든 그 모든 생각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지면서 나인 것처럼 나야 하고 이렇게 속삭이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욕 먹을 때 내가 좋아요? 그 마음을 나로 삼으면은 슬프잖아요. 그냥 그거는 그냥 기분이 나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절대로 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다 사라졌으니까 사라진 건 사라진 걸로 인정을 해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근식의 이 법칙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이 의미에 빠지고 나면은 감사할 겨를도 없이 그냥 남을 죽여야 되네 아니면 살려야 되네 내가 잘났네 못났네 이러면서 허송세월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이 책은 아주 그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2018년 1년을 살아놓고도
내가 또 나이만 한 살 더 먹었구나. 내가 뭐 인생에 무슨 낙이 있어서 이렇게 자꾸 살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나 들지. 너무너무 위대한 법칙 안에 있었다는 걸 감사해야 하고 또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기분은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식의 특징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그게 그런 특징을 실제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도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 부모의 성격을 다 닮아서 그래요. 그죠? 육진하고 육근 사이에서 육식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보살님 자식 있으세요? 있으세요? 엄마 아빠 다 닮았죠. 어느 구석이든 하나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은 어느 구석이라도 닮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육진하고 육근 사이에서 육식이 탄생을 했으니까 닮았겠어요? 안 닮았겠어요? 둘을. 그래서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진이라는 거는 환상적인 모습이잖아요. 환상적인 모습인데 그렇다고 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육식 어때요? 생각은 있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작용이 없어요. 작용은 있잖아요. 그죠? 그 육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드러나는 능력이 있잖아요. 생각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육근은 어때요? 육근은 아예 그 모습이 없잖아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색깔이 있을 때만 비추는 놈이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전에는 있다 없다를 논할 수 없는 아예 투명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은 어때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지고 싶어도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라는 이 인식이라는 거는 육진의 모습도 닮고 육근의 모습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듯 하면서도 실제로는 볼 수 없는 그런 환상과 같은 능력이었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 진근식 이 세 가지가 모이게 되면은 지금이라는 게 비로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 중에 단 하나만 빠져도 지금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다 갖춰져 있는데 내 감각이 없다. 그러면은 비출 수 있는 거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까요? 색깔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이 없는데 어떻게 색깔을 알겠어요? 그러면 아예 색깔이라는 보인다라는 인식 자체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세계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잠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색깔, 그리고 모든 소리, 모든 냄새를 다 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감각의 능력이 있다고 해도 뭐 어디다가 써먹을 거예요, 그거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육진이 대상이 빠져도 이 세상은 그냥 확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식이 없다. 우리 식물 인간들 있잖아요. 그냥 누워 있어서 감각 능력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정신이 활성화되지가 않은 거예요.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진짜 있다라고 해야 되냐?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이라는 이 실질적이고 뭔가 깨어있는 살아있는 이 느낌이 아예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이 세계가 무너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해 왔냐면은 나만 있으면 이 세상은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 갖춰져 있던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는 게 느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모여야지만 지금이 느껴지는 거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아예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지금이라는 세계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나만이 아니고 진근식을 합한 그 세 가지가 바로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진의 세계만 해도 이 온 우주를 다 덮고 있는 게 진의 세계잖아요. 그러면 그 진의 세계가 나라는 거예요? 아니면 남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내 꿈이 얼마나 클 수 있어요. 하늘도 막 날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꿈 세계에 들어있는 모든 그림들이 나인 것처럼
이 온 우주에 있는 별과 달과 해를 다 볼 수 있으면 그까지가 다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뒤까지 다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그럼 그거는 바로 내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나로 삼고 나면 너무나도 초라한 존재가 되지만 3개가 그렇게 3가지가 모여야만 나라는 이 기분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은 온 우주가 나구나. 내 정신 안에 들어있는 3가지 능력이 모여야만 이렇게 나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3가지가 바로 나였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봐도 또 무아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나라는 거는 혼자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3가지가 모여야만 나라는 기분이 있기 때문에 그 셋 중에 어떤 것도 버릴 수 없다면은 그거는 나라고 이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기분만 있는 것이지. 나라는 기분을 살려주기만 하는 것이지 절대로 어떤 것도 나를 하나로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젓가락 3개를 이렇게 뭉쳐놓고 세워놨다 그러면 하나만 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진근식 중에 하나만 빼도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초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감각의 세계도 나이고 그 감각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환상과 같은 그 그림들도 다 나고 거기서 어떤 인식이 일어나든 간에 그 인식은 그냥 나를 농락하는 거예요, 사실. 보인다라는 세계를 인식하게 해주기는 하지만 그거를 나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진근식이 합해진 그 상황을 여러분이 진짜 나라고 삼으신다면 절대 그런 오해를 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쌓는다면 절대로 초라한 그리고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런 고통스러운 생각은 쌓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이라 그러잖아요. 지옥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통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지옥이거든요. 근데 뭐 좋은 날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좋은 날이라고 얘기하는 게 옛날에 그 오해된 생각에서는 오히려 더 불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순간을 맞이했다. 근데 이 좋은 순간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안 지나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순간도 정말 좋았던 순간도 지나가기 마련이거든요. 그건 어른이 되면 될수록 더 잘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순간이 왔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걸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그때는 집착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거는 불안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는 사라질 거라는 것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좋았던 순간이 온전히 좋은 순간이냐는 거예요. 그거는 사라질 것을 염려하고 있는 기쁨인 것이지 절대로 좋은 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나쁜 일이 왔을 때는 또 좋으냐? 그때는 또 좋은 일이 올 거라는 생각을 또 못해요. 그러고 이게 영원할 것처럼 나 혼자만 정말 불행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흘러가기 때문에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일이라고 판단을 하든 나쁜 일이라고 판단을 하든 그거는 다 어떤 거라 그랬어요? 그죠? 정신에 있는 일이고 그거는 도깨비와 같은 인식이 둘 사이에서 잠깐 나타났던 인식이 나를 속이고 그냥 떠나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그냥 정신에 있는 이름일 뿐인 거예요. 좋은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이었을 뿐이고 나쁜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이었을 뿐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2019년도에는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나의 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종류가 3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3가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진, 육근, 육식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거를 가장 염두에 두고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고, 또 좀 어려운 내용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내 본래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시고, 전부 다 여기 와서 공부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모여 계신 분들이 딱 이만큼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 말고는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거예요. 나를 찾는 것보다, 본래의 내 모습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다음 생애를, 또 다음 찰나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일이었는지를 돌아보신다면 내년에도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한 달에 2번밖에 안 되니까 꼭 오셔서 스님들하고 눈 마주치고 이렇게 자기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또 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많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만 모아놓고 한 너댓 명 이렇게 모여서 아주 조촐하게 법회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 눈 속에, 또 제 기억 속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의 기억을 또 담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한테 핵심을 전해드렸다고 생각하고, 또 너무 길게 설명을 하면 이게 또 지루해져가지고 다들 조실 것 같아서, 원래 마지막은 짧게 끝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오늘 법회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